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데일리 마켓 브리핑. 원래 제 얼굴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깜짝 등장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를 보시고 힘차게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말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이 10대의 드론으로 거의 반 정도가 폭격을 당해서 거의 원유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뉴스입니다. 모처럼 불마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휴 동안 많이 올라서 한국 시장 좀 올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바로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당연히 신문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일요일 아침 11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드론 10대가 사우디 최대 석유시설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항공기로 갔지만 요새는 드론으로 공격을 하죠. 일단 예멘에서 보낸 항공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산유량이 이제 사우디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일단 산유량,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산유량의 절반 정도가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NBC에서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50% 감산할 예정이다. 그런데 50% 감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5,700만 배럴. 그런데 이 5,700만 배럴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원유량의 5% 정도다.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자국에 생산하는 석유를 50% 줄이면 결국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NBC에서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생산량의 반 정도를 감산하게 되면 당장의 배럴당 $10 정도의 원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 볼턴이죠. 볼턴이 경질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멘 쪽에서 날아온 드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곧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트윗을 통해서 이란을 지목을 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 정도의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예멘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타격을 한 것이다. 결국 이런 이야기로 이란을 지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점은 볼턴뿐만 아닌 것이 한 가지 추가할 다행스러운 점은 비난은 했지만 뭐 군사적인 행동이나 뭐 항공모함이 이동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즉 확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확전이 되겠죠. 확전만 없다면 조만간 유가나 그 다음에 중동 사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한 게 CNBC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가 예상한 대로 배럴당 $10 정도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추정해 봐야 되겠죠. WTI, 텍사스 중진료 기준의 원유 가격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 종가로는 배럴당 $54.82로 맞췄는데요. CNBC에서 분석한 대로 배럴당 $10가 오르면 약 $60 좀 넘겠죠. 그런데 $60에 좀 더 쓴다 그러면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파란색 점선이 있죠. 저게 5월달 고점 $65 수준입니다. 즉 만약에 기름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 정도 레인지를 넘어서려면 이란을 비난한 것처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군사 공격에 대한 뭐 다짐, 선전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한 걸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속보 형태로 날라온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폭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걸 봐야 되겠죠. 투자자로서
이제 유가 상승 가능성 약 10달러 정도 올라 버렸을 경우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열릴 9월 FOMC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은 이게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가장 이게 뭐라고 하죠? 금리 인상에서 주안점 많이 감안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현 상황이 올라버린다. 2%를 넘어버린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9월 12일 우리가 연휴 첫째 날이죠. 9월 12일 날 발표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요. 가운데 빨간 박스,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2%가 항상 모든 중앙은행의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선입니다. 2%를 넘으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없어버리는 거죠. 인상할 가능성이 차라리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2% 밑에 있을 경우 중앙은행들은 2%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등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왜 경기가 좋아지냐? 사람의 심리는 가격이 오를 때 돈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밑에 파란 박스를 보면 CPI 지수인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 코어 CPI라고 하는데요. 저건 이미 2.4%를 넘었습니다. 즉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플러스되면 가운데 빨간 박스에 1.7%를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당장 미국 경제가 지난주에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 좋았잖아요. 여기에 기름값으로 인해서 물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상으로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센트루이스 연준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 약 10년치의 차트입니다. 빨간 선은 전체 CPI고요. 파란색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입니다. 현재 2019년 들어서 안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코어 CPI는 조금씩 올랐잖아요. 근데 저게 더 오르면 연준이 저 상승 트렌드에서 분명히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 주시하는 게 현실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화물운송 지수가 현재 연말에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물가 지수 얘기하다가 왜 화물 지수를 말씀드리냐. 그렇죠? 지금 현재 연준에서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좋다. 그런데 이 향후 리세션 가능성, 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나오고 월요일 당장에 원유 가격 선물 시장에서 올라가 버린다면 이거 FOMC에 대한 기대를 약간은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물 지수를 좀 더 보면은요. 미국의 화물 지수 카스 쉬먼트 인덱스라고 하죠. 이 지수 빨간 박스를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왼쪽 지수는 마이너스 4%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 정도라면 오른쪽에 US GDP, 저 정도라면 미국의 GDP, 올해 GDP를 약 0.5%에서 많게는 1% 가까이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 화물 운임 지수가 저렇게 떨어진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줄이면서 컨테이너 이동할 물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해주고 있고 10월 달에 들어서 시작하게 될 고위급 실무회담, 장관급이죠. 장관급 무역협상에 좋은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저런 카스 지수도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렇게 미국 경제가 저런 분위기를, 저런 재료를 틈타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 물가를 올리게 될 석유 가격의 인상 가능성, 그러면 연준의 뭐라고 그러죠? 활동폭이라고 하나요? 보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주 상당히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주목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영국, 일본, 노르웨이까지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글로벌 스티뮬러스죠. 즉 유동성 확충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0일을 따라갈 것인지 주목하는 한 주다. 그런데 이 석유 가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준이 수요일, 목요일 이틀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금리 인하 없다면 양적 축소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마켓, 현재 불마켓이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추세가 돼서 한 달, 두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수요일, 목요일에 있을 FOMC에서 어떤 회의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상승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쯤에서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주식시장이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일정 수준의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양적 축소를 중단하든 계속하든 어떤 결과이든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그냥 화답하더라 그러면 이거 불마켓 좀 더 가는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번 주말 사우디 공격에 따른, 사우디 피폭에 따른 석유 가격 인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무튼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좋게 해석하는 게 항상 좋죠.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유리하니까요. 이번 한 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보여드립니다. 저는 화요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